고성국 칼럼 이제 오늘로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 회사가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지난 5월 1일 날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 조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저희는 다른 여론조사 회사들보다 한 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1% 기록됐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고, 앞으로 다른 여론조사 회사의 조사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대 진입을 알리는 여론조사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2.1%, 국민의힘 39, 민주당 30이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단발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가 40%대 지지율 재진입을 알리면서 그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곧 40%대 진입을 다른 여론조사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대로 뉴시스가 의뢰한 조사에서 42.1%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작은 축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그리고 이재명이는 연일 헐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이는 실패를 인정하라, 실패를 인정하고 판단과 정책을 바꿔서 새로운 길로 함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표현이. 실패를 인정하고 판단과 정책을 바꿔서 새로운 길로 나가라, 이래야 보통인데 함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나 좀 잡아놓지 말고 손 좀 잡고 같이 가자. 참 불쌍하죠? 그래, 착하게 살지 진작에. 그러면서 정치는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경쟁을 해야지 전쟁터가 돼서 상대를 죽여서 되겠느냐 이랬어요. 난 요즘 이재명이 뉴스를 전할 때마다 이렇게 웃음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무거운 주제 다루는데 이렇게 자꾸 웃어서. 함께 나가자 그러고 전쟁터가 돼 상대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런데 전쟁터가 돼서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퇴진운동 벌였던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입을 여는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 퇴진운동 했던 게, 시작했던 게 이 종북주사파 이재명 일당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비난회를 해놓고 무슨 토론회야.
여기서도 이재명이가 입을 열었는데 방임과 방치와 자유는 구분돼야 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거 몰라도 이재명이가 민생 얘기하면 안 되지. 종북 주사파들이 어떻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는지 국가의 품격을 부여한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지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야, 11끼 중에 8끼나 혼밥했던 자가 무슨 자존심을 얘기해. 자, 뭐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이는 뭐 저것들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동아일보가 뭐 원로들의 윤석열 정부 1주년 평가를 들어서 옮겼는데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국정기조의 전환은 옳은 방향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여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미흡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럼 뭐 이 평가들 뭐 원로들이 나름 균형 감각을 갖고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거여를 설득 못해. 이 대목은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니, 저것들이 어디 설득 대상입니까? 저는 유일하게 설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있었다. 저것들을 설득해서 윤석열 정부가 필요한 법 입법을 할 수 있게 협조를 끌어내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기는 있었다. 그게 뭐냐? 이재명이 안 잡아가겠다, 문재인이 안 잡아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였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 처분,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걸 약속했으면 아마 저것들이 조금은 협조를 했을 거다. 그럼 거야를 설득 못했다는 뜻은 그렇게라도 했어야 됐다는 뜻이냐? 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설득 못하고 말지. 어떻게 이재명이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를 중단합니까? 저것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 중단 말고 다른 카드 가지고서 설득 당할 자들입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이가? 뭐 원로들이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다. 저것들은 설득 대상이 아니다. 유일하게 저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협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재명이 문재인이 손 안 대겠다고 약속하는 거였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냐. 차라리 설득 포기하고 말지. 1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필요한 입법하고 말지. 저것들을 어떻게 사법 처리를 안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3대 개혁 성과가 미흡하다 그랬는데 이 3대 개혁이라고 하는 게 1년 만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가 미흡하다 하면 성과 낸 게 별로 없으니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개혁 이게 1년 만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개혁입니까? 연금개혁 벚꽃 치지 않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노동개혁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노동개혁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노동개혁 부분에서라도 상당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렇게 평가를 해야 이게 맞는 평가죠. 꼭 이 원로라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총론은 맞는데 강론에 가서 좀 문제가 있다. 맨날 이런 식이에요. 이재명이나 종북 주사파들의 평가보다는 좀 균형 잡힌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평가도 뭐 제가 보기에는 하나마나한 얘기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정상화, 정상적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이 회복 불가능하게 됐다.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장관들은 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 이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고 참석한 국무위원들한테 한 구체적인 주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현장 감각을 원로라는 사람들이 따라가기는 원래 어렵습니다만 그 고민의 신급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원로가 원로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제가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가 생각하는 향후 윤석열 정부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조입니다. 많은 원로들이 공감했듯이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정상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남은 4년 동안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완성시키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단한 일을 해내는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종북주사파 정권 15년 동안에 이 종북주사파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고 잠입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실제 권력을 행사하면서 망가뜨려놓은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이 전 분야에 걸쳐서 너무나 심각하게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 망가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그것만으로도 5년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 남은 임기 4년 동안 지난 1년간 해왔듯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성과 있게 이루어낸다면, 그래서 국가를 대전환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취로 평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다음에 6가지 일을 해야 된다. 6가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어디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국가 대전환의 청사진을 그려서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 이 큰 빌딩들이나 또는 이 지하철 환승역 같은 데 가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현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들을 여기저기 붙여놓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국가 대전환 정상화의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여기쯤 왔구나, 앞으로 이 정도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없이 헤매면 아무리 개혁한다고 발품들을 팔아도 또 국민들이 뭔가 되겠지 하면서 기다려줘도 국민의 힘을 응집시켜서 한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도가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 꼴이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일을 인수위가 했어야 됩니다. 인수위가 다른 거 할 거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려내기만 하면 그게 인수위였던 거예요. 인수위가 이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뭐 고생하면서 했지만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전히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 대전환의 첫 출발은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 그림을 그냥 그려서 한번 보여주는 거로 끝낼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의 공약으로 제시해야 된다. 우리가 내년에 국민들한테 다수당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호소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뭐라고 호소할 거냐? 왜 호소할 거냐? 저 국회의원 한 번만 더 달아주세요라고 호소할 거냐? 아니다. 좌파가 망가뜨린 이 엉망이 된 대한민국을 이쪽으로 다시 재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수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국민의힘을 과반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 정상화, 국가 대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게 총선 공약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래놓고 그림만 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래놓고 이 그림 중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이미 해왔던 일들도 있고 하기에는 당장 실시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압도적 다수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준비만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준비 중에도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문가의 집중 토론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중에 직접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주의를 정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도 4년 동안 내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건폭들을 때려잡는 개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희룡 장관 일 잘한다고 평가할 때는 이 건설 현장에서 건폭들 때려잡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잘한다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 때려잡느라고 실제로 하면서 뭘 하니까 박민식 처장이 국가보훈을 구체적으로 체감도 높게 실천하면서 하니까 일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청사진을 얘기하면 그림 그려서 제시하고 선거 이긴 다음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다. 국가 정상화의 여러 과제 중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또 이미 해왔던 일들도 많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 실행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총선에서 우리를 과반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주입할 수도 없고 무조건 끌고 동원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이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 제시된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중에 일부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국가 정상화 개혁에 주체로 참여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총선장에 가서 열심히 투표할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되려면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줘야 돼. 같이 선거하러 가자. 가 되는 거예요. 이 자발적 동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 다수의 자발적 동의를 무슨 방법으로 끌어낼 거냐? 이게 홍보예요. 이게 홍보예요. 윤석열 정부 압도적 다수를 빼앗긴 국민의힘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강제력 동원할 수 있습니까? 쇼할 수 있어요? 문재인이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국가 정상화 개혁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보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전략팀이 중요해요. 국가를 대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할 건지, 어떤 일을 중간에 배치할 건지, 큰 가지부터 칠 건지, 아니면 체감도 높은 작지만 확실한 정책 이슈들을 가지고 접근할 건지, 전략적 자원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고 국민 여론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막 70, 80대고 그러면 그냥 해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는 여전히 저 종북주사파가 압도적 다수고 선거는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은 하지만 해봐야 아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40%를 간 넘어섰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자원을 언제 어떻게 배치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내서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동의를 끌어낼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전략적 자원 배치 전략이 중요해요. 자원 배치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대통령이라는 자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시간도 24시간이지 대통령이라고 48시간 씁니까?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의 메시지, 총리 이하 장관들의 시간과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유파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 자원들이거든. 이 전략 자원들을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 지휘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 지휘팀이 그야말로 전략 전문가와 홍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국가 대개조, 국가 대전환, 무너진 나라 바로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는 하겠지만 성과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국가 대전환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여섯째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오늘 고성국 칼럼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 국가 대전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과제가 바로 이러한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역사라고 하는 인식을 투철이 하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대전환의 알파요 오메가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